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그 권리 분석 시간이죠. 권리 분석 시간이 오늘 8번째 시간인가 되는데요. 8번째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임대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15분씩은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권리 분석은 요 정도 훑어도 이제 그 경매 투자하는 데는 크게 이제 애로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딱 봐도 권리 분석상 유치권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유치권이 아닌 걸 알아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납득시켜 가면서 이제 명도에 이거를 유치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도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전쟁을 하기 전에 포기시키는 것은 또 별도의 어떤 논리력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국가로 예를 들면은 그 전쟁 무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상대에게 인지시켜 가지고 전쟁이 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 외교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준비하는 거하고 우리 무기가 더 세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은 별개죠, 별개. 그죠? 별개의 능력이다, 이게. 그래서 권리 분석을 아는 것과 그 권리 분석을 알아가지고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기술을 우리가 태권도 도장을 열심히 다녀도 실제로 이제 그 싸움질을 할 때 그 기술을 배운 대로 쓸 수 있냐? 이건 또 별개의 역할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을 열심히 익히고 이제 뭐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막 대련도 많이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글로만 공부하는 권리 분석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써먹을 때 어떤 식으로 써먹을 것인가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 항상.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그 임대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나중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요것도 끝나면 이제 그 법률 강의를 한 번씩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책 그 경매 권리 분석 훑어보기 몇 페이지지? 12페이지를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방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방에 앉아있다 보니까 좀 낯섭니다, 장소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분석 그리고 등기부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권리 분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권리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등기부 분석이고 하나는 임대차 분석이고 하나는 특수 권리 분석이죠. 제가 이제 그 교재용, 강의용으로 썼던 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등기부 분석, 임대차 분석, 특수 권리 분석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지금도 사실상 그런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 권리 분석 중에 일부가 되는 게 이제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저번 시간 7강에서 있었고요. 그 외에 뭐 그 선순위 가처분, 그 다음에 후순위 가처분에 대한 얘기도 제가 이미 방송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권리 분석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예를 들 수가 있죠. 그죠?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의 예가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요 뒷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기부 분석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중요한 게 말소 기준 권리죠. 그죠?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임차인과 뒤에 있는 임차인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임대차 분석이고요. 임대차는 대표적으로 국가에는 지금 주택 임대차하고 상가 임대차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배당은 권리 분석 파트 중에서 하나이지만 딱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분석 강의를 공부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판례를 공부하는 걸 저는 항상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협회 특강들이라든가 그 카페에서도 주로 이제 판례가 많이 소개가 되죠. 왜냐하면 판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입법이죠. 이 법이라는 게 있으면 이 법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소송이 붙죠. 그럼 소송이 붙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 판결 또는 판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례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법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법의 조항이 개수가 몇 개 없는데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소송이 항상 예비돼요. 그래서 소송이 많이 붙는 법률이다 그러면 그 법률은 문제가 있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수를 판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래서 임대차법 지금은 특히나 작년부터 있었던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그 규정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들이 일부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쟁을 수두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덕에 변호사들이 특수가 있는 거죠. 변호사들은 이참에 돈 버는 거죠. 그죠? 소송 건수를 정부가 던져줬으니까 이때 열심히 임대차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판이다, 이 판이. 아무리 코로나고 뭐고 간에 임대차 소송 한두 건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변호사들이 잘 사는 길이겠죠. 자, 그래서 임대차 분석과 등기부 분석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가 있다. 임대차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돈이죠. 그죠? 이건 임이라는 건 돈입니다. 항상 임금할 때. 그 다음 대차는 이제 빌려주고 빌리는 이런 관계죠. 그래서 빌려주고 빌리는데 돈을 매개로 한다 그래서 임대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임대차라는 것은 예, 많은 분들 여러분들 오셨네요. 자, 권리 분석 파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등기부 분석하고 임대차 분석으로 나누고요. 다시 또 임대차 분석은 또 두 가지로 주택과 상가로 나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최근까지 임대차 관련 법률은 정말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을 쓴 게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애초부터 임대차 분석이라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은 항상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하냐면 선거철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철에 국민들한테 표를 얻는 방법으로 임대차를 손을 많이 댑니다. 통상. 그러죠. 자, 개정의 중요한 지향점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될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임차인의 보호가 강해진다는 것은 딱 즐거운 것은 아니다. 그렇죠. 딱 즐거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천칭이 하나 있다. 이게 천칭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임차인이고 여기는 임대인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천칭이 저울처럼 딱 어떤 거를 여기에 올리면 너무 한번 기울면 안 되겠죠. 여기가 예를 들면 100g이다. 그럼 여기도 100g 정도 얹어주는 게 좋겠죠. 맞죠? 이런 균형을 갖춰야 이게 법인 것입니다. 그죠?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이게 법으로서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서의 기본 모양은 바퀴가 4개가 달려야 자동차죠. 그 다음 핸들이 있어야 되고 시동 걸면 움직여야 된다. 그죠? 그리고는 뭐 급발진 안 해야 되겠죠? 그 자동차는 죽으려고 타는 게 아니고 편리하려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급발진이 있다. 그럼 이미 그건 차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법이라는 거가 이렇게 균형점을 잘 갖추는 거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는 그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균형점을 갖추는 게 아니고 임차인의 무게를 월등하게 줘버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그
괴롭고 힘들어서 임차인이 행복하고 승리할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공산주의 논리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가버리면 국민이 분열이 되는 거죠. 법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임대차의 법률은 애초부터는 이런 절묘한 균형점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안 돼가지고 많은 소송이 있는 거고 그에 관련한 많은 판례가 있는 거다 이게. 그런데 이게 기울는 게 심각할 정도로 기울면 더 많은 소송과 더 많은 판례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중요한 임대차 지식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이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다음 대항력. 그 다음에 전입신고의 효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의 의미, 그 다음에 배당 요구와의 상관관계를 알면 임대차의 권리분석은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전입신고의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과 의미, 배당 요구와의 상관관계 요 세 가지를 알면 임대차 분석은 끝난다 라고 이제 적은 거죠. 임차인의 정의와 임차권 등기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긴 하나 보편적인 경매 사건에서 이거가 왜 안 가려지죠? 안되네. 자, 보편적인 경매 사건에서는 자주 볼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향후 권리분석별로 집필할 때 공부해보자. 예, 이 권리분석별로 집필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주임법만 따로 강의를 한다든가 상임법만 따로 한다든가 또는 집합건물법만 따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경매정의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그 법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변호사급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을 알면 그 자기의 이제 명도나 기타 등등에 써먹을 수 있는 아까 말했듯이 미사일도 있고 싸움할 수 있는 장비들은 많아도 싸움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적국이나 상대방에게 그걸 납득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꼭 무기라는 걸 만들어서 꼭 써야만 맛이 아니죠. 법을 안다고 해서 법을 꼭 써야만 맛이 아닌 것처럼 쓰기 전에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힘, 지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정말 자주 바뀌고요. 정권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주 손대는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다. 바뀌긴 바뀌되 임차인 중심으로 바뀌는 속성이 강하다. 이게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역시나 강해졌는데 이 강함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거죠. 편중. 그죠? 우리가 육식에 대항해서 채식주의자가 생기지만은 지나친 채식주의자는 영양의 불균형을 불러들여서 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식이 좋다고 해도 지나친 육식주의자는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분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몸속에 혈액 속에도 무기질이라든가 이런 게 일종의 혈액 속에 균형을 갖추고 있듯이 이런 균형이 깨지면 모든 게 항상 병의 원인이 된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가의 병이 온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 경매쟁이는 그런 것도 알고 공부해야지. 좀 무식해가지고 돈만 밝히는 장사치들 여러분들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부자가 됐는데 얘가 돈만 밝혀. 그러면은 되게 존경감이 가지 않죠. 그런 개념이다 이게. 그래서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법을 공부할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는 어떤 지식을 갖추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무슨 뭐 고3 학생들이 애우듯이 하면은 되게 어찌 보면 되게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